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치영 박사입니다. 오늘은 말을 잘하는 법, 스피치를 잘하는 법 중에서의 최고의 핵심 기술 포즈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작년도 중반부터 찾아오시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기관장이신데요. 출마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연설문을 작성해 드렸습니다. 연설문을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윤치영 박사가 혼자 작성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와 함께 상의해 가면서 작성합니다. 어떤 소식을 가지고 출마를 하셨으며 또 어떤 공약을 내걸으실 것인지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연설문을 작성해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설문을 작성할 때 문어체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구어체로 작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연설을 하기 위해서 탁상 위에서 쓰다 보면 탁상 공론식으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문어체로 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구어체로 바꾸려고 하니까 버벅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설문을 작성할 때에는 구어체로 작성해야 됩니다. 그분의 평소의 언어적 스타일, 언어적 습관,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어휘들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렇게 작성되어서 그거를 여러 번 리허설을 하고 연습을 해서 출마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당선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이제 보고 읽는 것은 가능하다. 낭독 연설은 가능한데 이제 즉흥 연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에게 3단계 프로젝트로 만들었습니다. 1단계가 호흡과 발성입니다. 그분은 연세가 지긋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이 굉장히 빠르십니다. 그분만 말이 빠르신가요? 아니요. 대체적으로 말을 다 빨리 하십니다. 네, 뭉뚱그려서 발음하거나 글자 한자 한자를 세우지 못해서 정확치 못한 발음, 그것뿐만 아니라 막 서둘다 보니까 말이 중구난방이 되고요. 주기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천포로 빠지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오발탄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못남을 탓하게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천히 서둘지 않고 말을 풀어가면 말을 보다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서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호흡과 발성을 통해서 발음 연습과 발성 연습을 해드리고,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침착하게 가라앉히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 훈련이 바로 명상호흡, 기호흡입니다. 오늘 그 부분까지도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야 말을 조근조근 침착하게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글자 한자 한자를 세워서 말을 조근조근 심도 있게 풀어가는 훈련을 하게 될 것이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키워드로 즉흥적인 스피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1단계, 2단계 부분까지만 여러분과 함께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흡입니다. 사람의 호흡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흉식호흡입니다. 흉식호흡은 말 그대로 가슴으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 둘째가 복식호흡입니다. 배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가슴과 배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복식호흡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슴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흉식호흡이 되는 것이고요. 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복식호흡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복식호흡 중에서도 하단전 호흡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꼽 비 중단전, 배꼽 위에 3인치 위에가 상단전, 배꼽 아래 3인치 부분이 하단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하단전 호흡입니다. 여러분 손 모양을 이렇게 해보시죠.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배꼽에 대시면 엄지손가락이 중단전에 오게 되고요. 중지가 하단전에 오게 됩니다. 이렇게 아랫배를 만짐으로 이제 호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슴 밑에 횡격막이 있는데 이 횡격막을 이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게 되겠죠.
횡격막을 올리면서 하는 호흡은 흉식호흡이 됩니다. 자, 보실까요? 가슴이 올라가고 어깨가 올라가고 횡격막이 올라갑니다. 가슴으로 숨을 쉬는 흉식호흡인 것이죠. 복식호흡은 이 횡격막을 누르면서 아랫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 마음껏 들이마시고요. 둘, 날숨, 호흡을 내뱉는 것이죠. 그런데 횡격막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손으로 배를 자극하면서 천천히 고르고 길게 날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가 등짝하고 맞닿는 기분이 들 때까지 배에 있는 공기를 다 토해내는 것이 둘 동작입니다. 항상 호흡은 둘 동작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둘, 입술꼬리를 올리고 천천히 고르고 길게 내뱉습니다. 하나, 빵빵하게 호흡을 최대한 들여 마신 다음에 둘, 천천히 고르고 길게. 제가 여러분들이 인지하라고 소리를 살짝 냅니다. 스스로를 냅니다. 그런데 따라 하시는 여러분들은 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 둘, 턱을 당기고 입술꼬리를 올리고 이마로 내보내는 느낌으로 호흡을 내뱉습니다. 이것을 눈을 감고 하면 명상호흡이 됩니다. 하나, 둘, 연습을 많이 하면 폐활량이 커져서 오래 할 수 있겠죠. 하나, 둘, 여러분, 이 호흡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들떠있는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평정이라고 하죠. 마음의 평화로움, 마음의 안정감을 갖게 합니다.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집중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호흡을 하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강화되어서 하시는 일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명상호흡입니다. 이번에는 기호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숨을 들이마시고요. 그 상태에서 사지를 딱 조입니다. 주먹도 쥐고 그 다음에 발가락도 오므리고 해서 사지를 틀어 막습니다. 그 상태에서 들이마셨죠. 하나, 멈추고 가슴과 아랫배에 힘을 주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막힌 혈이 두두두두 하고 다 뚫립니다. 막혔던 기가 뚫립니다. 이게 기호흡이라고 합니다. 자,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내뱉으시고요. 한 번 더. 하나, 들이마시고요. 숨을 멈추고 아랫배에 힘 줍니다. 하나, 둘, 셋. 얼굴이 빨개지시는 분은 지금 힘을 얼굴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랫배에 힘을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하나,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멈춘 상태에서 힘을 주세요. 하나, 둘, 셋. 이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1분이 채 걸릴까요? 네, 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하시고, 점심 때 호흡하시고, 저녁 때 호흡하시고, 그리고 간식 10시, 3시, 7시나 8시쯤에 6번 호흡을 하시면 장수하시고 건강하시고 젊게 사시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입심은 관심 플러스 배심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관심을 가지면 말할 거리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소연하는데 저는 말할 거리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뭘 말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말할 거리는 무궁무진합니다. 두 번째, 말할 거리는 많은데 감히 용기를 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심입니다.
그냥 무대뽀로 밀어붙이세요. 무대뽀로 말하세요. 들이대세요. 들이대 법칙, 무대뽀 정신을 발휘하시면 배심 있게 말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과감하게 말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심은 관심 플러스 배심이다 라는 공식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고 싶으십니까? 말빨을 키우고 싶으십니까? 화력을 높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세상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할 거리가 많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무대뽀로 들이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말문이 팍 터지게 됩니다. 그럴 날이 오시기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1단계 호흡이 뭐라고요? 하단전 호흡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품고 턱을 당기고 입술꼬리 올리고 이마로 호흡을 내뱉는다. 날숨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 하면 코와이브 상황에서 되죠. 공기를 빨리 들이마십니다. 하나. 이게 하단전 호흡이고요. 눈을 감고 정신을 맑게 하고 집중력을 강화하는 명상 호흡으로 들어갑니다. 하나, 둘. 세 번째 호흡은 기호흡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멈추고 사지를 조인 다음에 아랫배에 힘을 줍니다. 하나, 둘, 셋. 모름지기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까지 사는 건 좋으나 침상에서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100세 사시는 동안 건강하게 젊게 살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침, 저녁, 점심, 간식 3번 해서 6번 기호흡을 하시면 장수 건강 호흡으로 여러분들 장수하시고 건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부수적인 팁이 됐네요. 자, 호흡은 여기까지고요. 그 호흡을 이용해서 이제 하단전 공명 두성 발성으로 발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다고요? 하단전 호흡을 하시고, 그래서 하단전 호흡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공명은 무엇일까요? 구강의 공간을 넓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리는 내뱉는 게 아니라 공명이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소리는 내뱉는 게 아니라 공명이다. 공명음을 내셔야 됩니다. 공명음을 내기 위해서는 구강을 넓혀줘야 되는데, 구강을 넓혀주는 방법은 하품하기 직전의 모습으로 입의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턱을 당기고 하품하기 직전의 모습으로 구강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볼륨 있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훨씬 청명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성들은 목소리에도 반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렇습니다. 맑은 목소리, 청명한 목소리, 볼륨감 있는 목소리, 두터운 목소리를 목소리로 발성을 하셔야 되겠죠. 요령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두성으로 발성해야 되는데, 두성으로 발성하려면 소리를 입천전까지 툭 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돌려서 이마를 보내는 느낌으로 발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지금 하단전, 공명, 두성 발성으로 소리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턱을 당기고 구강을 열고 입천장을 때려서 이마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호흡이 긴 건 아니지만 이런 실험을 많이 하다 보면 폐활량이 넓어져서 길게 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계명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항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성악가들이 성악을 할 때 하는 발성이기도 합니다. 네, 목을 열어놓으시고 힘을 빼시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아셨죠? 네, 지금 하단전 공명 두성 발성으로 소리를 내보았습니다. 자, 다음 단계입니다. 이제 글자 한자 한자를 세워서 말을 하는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포즈를 충분히 활용해서 천천히 또박또박 자연스럽고 크게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의 기본 법칙이 뭐라고요? 천천히, 또박또박, 자연스럽고 크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 글자 한자 한자를 세우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자음과 모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음은 입술 모양을 만들어서 만든 음이고요. 네, 자음은 혀끝을 이용해 모양을 보고 만든 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과 혀를 잘 활용하시게 되면 발음을 정교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모음 연습부터 하겠습니다. 입 모양을 크게 벌리시고 말이 끝나면 입술을 꼭 모아주셔야 됩니다. 아, 에, 이, 오, 우, 오, 이, 에, 아. 이때 필요한 것은 조와 석습의 주어입니다. 아침 조자, 꽃 화자, 저녁 석자, 주 숫자.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아침에 떨어진 꽃잎일지라도 그 끝잎에 아름다움과 향기가 묻어있다면 바로 수론내지 않고 저녁에 수습한들 어떠하리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너무 서둘러요. 빨리빨리 해치우려고 하거든요. 한국인들의 병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병입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대응할 때 빨리빨리 대응을 해서 안정적인 그런 국면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빨리빨리 문화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삶의 지혜는 조화석습입니다. 한 템포 늦추세요. 그래야 침착하게 지혜롭게 일을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지혜가 뭐라고요? 조화석습. 서둘지 말고 덤비지 말고 천천히 임하시면 훨씬 안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피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화석습입니다. 한 템포 늦추어서 천천히 글자 한자 한자를 세워서 발성을 하고 말을 풀어가게 되면 훨씬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고 3000% 빠지거나 오발탈을 날리거나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서둘지 마세요. 그리고 덤비지 마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선배님 모시고 골프채를 메고 필드에 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꽃피는 충사몰에 아주 정말 아름다운 골프장이었습니다. 골프를 하는데 뒤에서 스윙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던 선배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윤 박사, 덤비지 마. 아, 그렇구나. 내가 덤비고 있구나.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네, 덤비지 마세요. 덤빈다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둘지 마세요. 서둘다가 5분 일찍 가자고 서둘다가 50년 일찍 갈 수 있습니다. 서둘러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요. 서둘러서 되는 것이 스피치가 아닙니다. 천천히 뚱벙뚱벙 황소처럼 앞을 보고 걸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모음을 했습니다. 잘 보실까요? 아, 에, 이, 오, 우, 오, 이, 에, 아. 네, 충분히 뜸을 들이면서 소리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우, 오, 이, 에,
하고요. 발음이 잘 안 되죠. 구분하는 방법은 이, 이는 손가락 하나, 에는 손가락 두 개, 에는 손가락 세 개입니다. 이, 예, 이 입술의 그 상하의 크기가 손가락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 우, 이, 이렇게 발음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모음 연습을 해보았는데요. 다음 자음 연습입니다. 가나다라 마와사 샤차가타파 게네드레 베베세 제치게테페 기니드리 미비시 시키티피 고노드로 모부소 조조고토포 군드로 모부소 주투포 한숨에 한번 해봤는데요. 네, 5줄로 되어 있습니다. 가나다라 게네데레 기니드리 고노도로 구누두루 이렇게 가로로 한번 하신 다음에 세로로 하십니다. 가, 게, 기, 고, 구. 네, 반드시 천천히 뚱벙뚱벙 발음하셔야 됩니다. 자, 가로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세로로 가, 게, 기, 고, 구. 32 먹은 여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스였습니다. 명문대의 법대 출신인데요. 고시 공부를 했더군요. 네. 그런데 8년인가 했는데 결국은 손을 들고 말았다고 합니다. 고시가 그만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 낮추어서 시험을 응시했는데 합격이 되었습니다. 연수원에 가서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찾아온 거예요. 그 여성은 왜 저를 찾아왔을까요? 애석하게도요. 인물도 출중하고 또 뭐 외모가 뭐 어디 손색이 없습니다. 네, 몸매도 날씬하시고 그런데 말을 더듬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음과 모음 연습으로 훈련을 했는데 놀랍게 말더듬이를 고쳤습니다. 첫말을 고쳤습니다, 여러분. 얼마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KT 인재개발원에 교수가 계신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지혜롭게 교수를 이렇게 지도했다고 합니다. 중화요리집에 가서 음식을 시켜 먹고 일부러 아들에게 계산을 하라고 돈을 주었습니다. 근데 얼마입니까? 이렇게 더듬으니까요. 이제 돈을 들고 가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리듬을 타면서 말을 하면 말을 더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말을 더듬지 않고 유창하게 말을 하려고 하면 노래하듯이 리듬을 타시면서 말을 하시면 훨씬 유연하게 재미있게 말을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셨습니까? 네, 이렇게 리듬과 템포가 중요합니다. 템포. 네, 이 템포는 말이죠. 포즈에서 나옵니다. 예, 제가 칠판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A4 용지에다 써보았습니다. 템포, 포즈. 스피치에서 강력한 기술은 이 포즈와 템포입니다. 포즈, 끊어서 있는 것, 템포, 끊다 보면 포즈가 나옵니다. 템포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글자 한자 한자를 세워서 말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몸에 배워야 됩니다. 이거를 체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피치는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몸이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체득 과정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보셨습니까? 포즈를 적응하면 템포가 나옵니다. 네, 끊어서 읽으시면 훨씬 안정적으로 말을 풀어갈 수 있게 되겠고요. 또 리듬감 있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노래하듯이 해야 됩니다. 노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하듯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서로 극과 극은 통하는 것인데요. 노래는 말하는 것처럼, 말은 노래하는 것처럼, 네, 지혜로운 말입니다. 여러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행복도 사랑도 성공도 몰입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즐겁게 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했는데 스피치 엔조이라는 것을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두 번째 등록한 것은 스피치 100도시를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MBC TV에 출연을 해서 토크 엔조이라는 프로에 나가서 50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토크 엔조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서요. PD하고 작가한테 물었습니다. 이거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예, 사용하세요. 그래서 뒤에 걸개 그림처럼 걸어놓고 사용했고요. 그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렸는데 갑자기 서울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서울의 유명한 토크 엔조이라는 영어 회화학원이었습니다. 비교적 큰 회사였었는데요. 거기에서 상표를 도용했다고 말이죠. 저한테 법적으로 대응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 고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스피치 엔조이와 스피치 100도시라는 것을 상표 출원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스피치조차도 즐기셔야 됩니다. 스피치 엔조이 즐기세요. 푸드 엔조이 음식도 즐기세요. 스포츠 엔조이 즐기세요. 네. 라이프 엔조이 네. 생활도 즐기세요. 뮤직 엔조이 네. 음악도 즐기세요. 모든 것은 즐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련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엔조이 즐기세요. 스피치도 엔조이 하십시오. 스피치를 엔조이 할 수 있는 경지까지 다다른다면 여러분들은 진정 이 세상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 스피치의 자유까지 여러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호흡과 발성, 그 다음에 글자 한자 한자를 세워서 말을 하는 훈련, 그리고 포즈를 주면 템포가 나온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적당한 리듬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네. 골프에서 마지막 차관점이 무엇인가요? 네, 헤드업 하지 말아라. 공을 끝까지 바라보아라. 네, 그리고 어깨에 힘을 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듬감 있게 자기 페이스대로 스윙을 촥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요, 너무 경직되거나 너무 형식에 매여 있으면 리듬이 나오지 않습니다. 적당한 리듬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리듬감 있는 흥겨운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